내가 왜 이 타이밍에 이 소개를 받으려고 했는지 할 말 없을 때일 것 같아요. 제일 추천하는 소개팅 복장은 항상 제 가방 안에 소개팅 할 때 갖고 다니는 두 개가 있는데 너무 설레요. 이것만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지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팅 100번 이상한 티니의 소개팅 성공 확률 200% 높이기. 100번의 소개팅을 복귀하느라 너무너무 밤마다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딱 자려고 딱 이제 램수면 상태에 도달하면 하나씩. 저는 소개팅이 솔직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런 말 수술하기 조금 그렇지만은 성공 확률이 뚝딱이거나 또 소개팅 그런 인위적인 자리에서 나도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또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남자분들 우리 영철씨, 광수씨 등등 또 봐야 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얼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소개팅 영상에서 말하는 그런 뻔한 거, 뭐 손톱 빼라, 털 관리하고 가라, 그런 뻔한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알아서 다 깔끔하게 하고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레벨은 지금 하트 시그널. 이번 영상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데 뚝딱이는 내 모습 어떻게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 두 번째, 내 매력을 어떻게 200% 발산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처음 3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된다. 웃으면서 인사해라. 이거는 제가 소개팅에 같이 나갔다가 친구가 된 사이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한 얘기였어요. 사실 처음에 첫인상 그 3초 있잖아요. 딱 처음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인사할 때, 그때 남자는 스캔을 한대요. 꼭 눈알이 안 굴려가도 그냥 딱 결정이 난대요. 그 사람의 인상, 그 사람이 과연 내 여자가 될 수 있는지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결정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 처음 3초의 그 표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트 시그널도 보면은 입주자들이 한 명, 두 명씩 들어올 때 그 사람의 표정이 클로즈업 돼 있잖아요. 근데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딱 들어와. 레스토랑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계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할 때 괜히 부끄럽고 괜히 막 떨려가지고 무표정으로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밝게 인사하잖아요. 방금 전에 좀 안 예뻤으나. 두 번째,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부분이 바로 할 말 없을 때일 것 같아요. 우리 여동생 데이스님께서 질문 리스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 거기서부터 이 내가 필요하겠다 딱 생각했잖아.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뭐 주말에는 뭐예요, 취미는 뭐예요 부터 시작해서 쭉 질문들을 보고 가실 텐데, 이거 스탑하세요. 여기서부터 뚝딱이게 만드는 긴장과 어색하고 인위적인 게 시작이 됩니다. 잘된 소개팅이 뭘 것 같아요? 편안하게 티키타카 잘 맞는 게 잘된, 분위기가 좋은 소개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면접형으로 질문을 하나씩 외워가. 그래서 이 사람이 대화가 끝나면 적당히 리액션 해준 다음에 또 나는 다음 질문에.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 순간 진짜 고장나. 내가 중요하게 이성을 보는데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이런 거는 안 찾아봐도 되고 리스트업 안 해가도 되잖아. 그런 것들만 적당히 대화가 끝나면 몇 가지 물어보는 식으로 하고, 그 사람이랑 무슨 말해, 할 말도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랑 안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바로 팔로우업 퀘션으로 가능해요. 어떤 거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한 말에 대답을 하고 거기서 또 키워드로 핑퐁을 해. 상대방이 주말에 뭐 하세요? 그럼 저는 저 주말에 필라테스예요. 필라테스 해본 적 있으세요? 여기서 하면 없어요. 근데 뭐 필라테스 허리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허리에 진짜 좋아요. 저 최근에 허리 아파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등산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등산 정산에 가면 그렇게 좋다면서요 하면서 뭐 어디 산이 제일 좋아요? 여기서 또 신나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키워드에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게 이게 쭉 끊기지 않는 대화. 그러면서 티키타카가 되는 거지. 한 대화가 끝나고 또 다음 질문 끝나고 또 다음 질문, 이렇게 가는 거는 티키타카라고 볼 수 없어. 그거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나는 솔로 모태솔로 편에서 이것만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옥순 씨는 저한테 질문 없어요? 물어보고 싶었던 거 없어요? 이거예요. 첫 번째, 상대방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 말은 즉슨 상대방이 나한테 궁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상대방은
뭐 물어보지? 하면서 인위적으로 머리가 돌아가. 근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키워드, 이 팔로우 퀘스천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냥 인위적으로 생각할 게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핑퐁이 안 와, 상대방은 그냥 내가 아무리 키워드를 던져도 할 말 없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또 방법이 있지. 일방적으로 한 사이드만 말하면 그건 대화라고 볼 수 없죠. 그거는 그냥 혼잣말이지. 그러니까 나도 잠깐 말하고 있지 말아보세요. 내가 충분히 50%, 뭐 30%, 50% 정도 물어봤잖아요? 상대방이 자꾸 막 질문이 없어. 나한테 안 궁금해하는 것 같아? 그럼 그 침묵을 견뎌보세요. 왜 나만 계속 말해야 돼? 상대방이 조금 생각하고 상대방도 나한테 질문을 던질 그 공백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뚝딱이인 만큼 상대방도 긴장하고 뚝딱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저한테 질문 없어요? 계속 하거나 혹은 질문을 계속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NO.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질문하고 팔로우 퀘션을 했으면 근데도 끊긴다. 그럼 침묵을 견뎌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처음에 무슨 얘기하냐? 난 머리가 하얘진다. 이러신 분들 제가 해결책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뮤추얼 프렌드 얘기하기. 왜냐면 우리는 공통사가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카톡을 매일매일 하고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간단히 얘기하고 서로 시간 잡고 그 사이 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서로 아는 게 정말 뮤추얼 프렌드밖에 없잖아요. 유나라는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다 하면은 처음에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우리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분모는 유나밖에 없어. 그러면 유나한테 들었는데 운동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딱 다짜고짜 운동 좋아하세요? 보다 유나한테 얘기 들었는데 라고 하면은 또 운동 얘기 나오고 혹은 유나랑 언제부터 친구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유나도 그 애매한 그 뮤추얼 프렌드도 없고 건너 소개야.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소개팅도 인연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 타이밍에 이 소개를 받으려고 했는지 그 당시에 내가 처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진짜 자연스럽고 솔직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가볍게 내가 워킹홀리데이라든지 내가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딱 지금 학기 들어가기 전에 혹은 뭐 취업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딱 제일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받는다고 했다. 자연스럽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 왜 이 소개를 받게 됐는지, 왜 어떤 상황이 나를 소개 한번 받아볼까라는 게 됐는지, 혹은 내가 어떤 친구한테 내가 나중에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친구가 기억해주고 소개를 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이거 다 별로다. 난 이 앞에 있던 거 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밥 먹잖아요. 음식 얘기하세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면 이탈리안 레스토랑 좋아하세요? 가봤던 데 중에 어떤 데가 제일 좋아요? 여기 와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음식 나오잖아요. 그럼 음식 얘기하세요. 이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 더 갑니다. 어떤 분께서 본인의 장점을 진짜 둥글둥글한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나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은 처음 들었는데 그 100번의 소개팅 중에서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은 나한테 작용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았던 말이 뭐냐면 살려면 누구랑도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큼 둥글둥글한 성격이다 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장점이겠지. 근데 저는 바로 든 생각이 그럼 꼭 나여야 될 필요는 없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무난한 여자를 만나도 정말 잘 만나시겠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나는 너 마음에 든다 조금 표현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밥 먹고 카페를 갔는데 오늘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이 한마디 있죠.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대화가 재밌다는 거잖아요. 치트키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지는 앞니발, 홍윤아 씨는 이런 거 했는데 현실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치트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3초 아이 컨택입니다. 여러분, 아이 컨택이 생각보다 진짜 효과가 좋아요. 포인트는 딱 3초여야 돼. 5, 6초 동안 눈 안 감고 아이 컨택 좀 부담스러워. 우와, 왜 이래? 예쁘니까. 그런 느끼하게 쳐다보지 마요. 영숙 씨.
옆모습도 예쁘세요. 무표정으로 아이 컨택 3초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긴장감 없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진짜 근데 이거 너무 설레. 아니 진짜 이거 제 생각이 아니라요. 나중에 들었어. 진짜 설렜다고. 제가 원래도 아이 컨택 잘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진짜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 얘기를 경청하다가 자연스럽게 아이 컨택이 나오거든요. 사람 설레게 한다. 말하다가 갑자기 막 맨날 조잘조잘거리고 시끄러운 이런 애가 갑자기 조용히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빤히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막 눈을 못 뜨니까. 그리고 두 번째 치트키는 이거는 사실 가장 위에 있는 치트키죠. 왜냐면 너무 당연한 거여서 치트키라고 할 수 없어. 공감, 리액션. 리액션만 조금 좋고 밝게 웃고 공감해주고 대화 잘 통한다? 그거는 그냥 합격이야. 생각보다 리액션 잘 안 하고 공감 많이 안 하는 무뚝뚝한, 그러니까 즉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공주인 줄 아는 사람이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제가 적은 게 나는 공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내가 뭐라고 가만히 얘기 듣고 그렇죠 네 하거나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리액션 안 해줘. 대화할 만 나겠습니까? 나는 너무 긴장하고 떨려서 막 얼어서 그런 건데 리액션이 안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남자분들 좀 알려주세요. 어떤 소개팅이 제일 좋아요? 그런 질문에 우리 남자 데스티니가 제일 많이 대답해준 게 리액션 공감이었어요. 리액션 공감만 잘해도 진짜 그거는 그냥 80% 이상은 그냥 분위기가 좋아. 그리고 여자가 막 자우르고 리액션을 해주는데 분위기가 안 좋을 리가 없다니까요? 방청객처럼 리액션을 해주라는 게 아니라 웃어주고 대답해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해줬으면 나도 한번 질문해주는 거, 그게 리액션 그리고 공감이에요. 아 그랬어요? 하고 그냥 내 할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요? 재밌었겠다 이런 거. 그럼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공감이고 리액션이거든요. 치트키 하나 갑니다. 눈웃음. 제가 눈웃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웃을 때 진짜 밝아 보이고 예뻐 보이거든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저는 눈웃음을 아 진짜 웃겨 이래요. 뭔지 알아요? 그냥 웃는 거는 이거랑 아 진짜 웃겨.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너무 다르잖아. 눈웃음이 잘 안 지어진다 싶으신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그다음에 시선이 여러분들 상대방을 쳐다보고 웃으면 안 돼.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약간 사선으로 밑으로 봐요. 야, 나 밑으로. 뭔지 알아요? 밑으로 보고 이렇게 웃어야 돼요. 반달 기법은 이쪽에서만 통한다. 기억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브록입니다. 뭐 입고 가야 되나요? 그리고 제가 추가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제일 추천하는 소개팅 복장은 흰 셔츠나 블라우스, 즉 위에는 흰색, 밑에는 청바지입니다. 이거는 제 피셜이 아니라 제 남사친, 그리고 제가 소개팅에서 친구가 된 애들, 그 남자애들 피셜이에요. 호불호가 안 갈리는 것 같아요. 물론 치마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리가 너무 예쁘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치마 입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꽃무늬 원피스나 어깨 퍼프 뽕은 약간 리스크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이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으세요. 저도 막 여자는 꼭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겠다는데 이런 주인데, 소개팅용으로 만약에 조언을 구한다 싶으면은 어깨 퍼프 안 좋아하는 제 소개남도 있었고, 그냥 얘기하다가 서로가 좋아하는 스타일 얘기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꽃무늬를 안 좋아하는 남자들은 진짜 여러 봤어요. 무난하게 흰 셔츠에다가 밑에 청바지라든지 치마, 그냥 깔끔한 치마 이렇게 단정하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옷 안 다리거나 혹은 보풀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조금 보여요. 깔끔한지 안 깔끔한지가 보이니까 그런 거 조금. 두 번째, 진짜 제가 항상 제 가방 안에 소개팅 할 때 갖고 다니는 두 개가 있는데, 구취 제거제 지금 다 썼죠? 이거 구취 제거제 이렇게 밥 먹고 3번만 뿌려요. 편의점
올리브영, 약국 다 파릅니다. 대화가 잘 통하거나 또 2차 가고 하면은 입에서 음식 냄새도 나고 하니까 저는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소개팅할 땐 더 갖고 다니고 이걸 갖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걸 뿌리더라고요. 제가 딱 뿌리니까 나도 있는데 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호감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신경 쓰는 애구나, 좀 깔끔한 애구나, 이게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갖고 다니지만 상대방이 갖고 다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구취 제거제. 두 번째는 미니 향수. 작은 향수 주잖아요, 샘플 같은 걸로. 이런 것들 가방 안에 갖고 다니기 너무 좋고, 이런 작은 향수들 있죠. 이것도 다 썼어 지금. 진짜 저는 가방 안에 소개팅 할 때는 꼭 들고 다닙니다. 왜 들고 다니냐? 3-4시간 있으면은 가는 시간 포함해서 향수가 없어져. 제가 갖고 다니는 향수는 좀 은은한 향수. 너무 센 향수를 다시 바르면은 딱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가기 전에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수리에도 한번 뿌려주고. 소개팅 꿀팁들 아주 탈탈탈탈 털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됐나요?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 또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나 궁금하잖아. 제 마지막 치트키 마무리할게요.